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강의, 그냥, 일단은 월금반하고 파토반 애들은 그 내가 조사한 메일 주소로 오늘하고 내일 정규 수업 때 들어야 되는 강의를 지금 다 메일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듣고 토요일에 올 때까지 거기 진도 나간 데까지 숙제 해오면 돼. 일단 정규 수업. 토요일에 와요? 네, 토요일, 금요일부터는 무조건 정상 수업 합니다, 이제. 뭐 언제까지 쉬려고. 그 전에 이제 좀 잘 들겠지. 야, 학교 언제까지 쉴라 이런 말 없냐? 없어요. 다음 주. 다음 주에 학교 나가니? 아니요. 몰라요. 3월 2일에서 일주일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나가는 거잖아. 근데 다음 주도 뭐 쉬는지 안 쉬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그 남아있는 특강 진도가 모두 끝나요. 그러면 일단은 목요일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숙제 정리와 함께 총 마무리를 들으시면 되고, 목요일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좀 질문 나올 만한 거를 해설 강의를 찍어가지고 메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계정 알려주고 유튜브로 올릴 거야. 그럼 집에서 그거 마무리 이렇게 듣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뭔 말인지 알겠지? 알아볼라 빨리 대답해. 오늘 진도는 끄시고 여기에 대한 숙제 검사와 문제풀이가 목요일에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그때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메일 보낸 걸로 마무리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속도가 또 나갈게요. 질문 개별적으로 좀 있나? 이따가 이제 마무리 뭐 하고, 일단 오늘은 강의부터 찍읍시다. 앞쪽으로 가서 137쪽이죠? 미분 파트. 미분 파트의 속도와 속도를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여기도 따로 연습 문제 좀 뽑아와서 미분 따로 적분 따로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상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진도부터 먼저 다 나가고, 문제풀이는 목요일에 와서 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처리할게요. 어떻게든 안 오려고 하는 거야. 얘는 솔직히 코로나 걸릴까봐 안 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대현아, 그죠? 그냥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대현이도. 그래도 이거 아무도 없고 찍는 거랑 또 몇 명 있고 찍는 거랑 다른데 또 대답 안 하면 또 나 혼자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대답하라고. 야, 알바. 속도하고 이제 가속도인데요. 집중.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를 깔아주면 이러면 이제 필기 다 하고, 속도하고 속력하고 이제 니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빨리 가서 앉아. 너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안 오나 보다 했지. 선생님 빨리 앉아서 쉬시고요. 오늘은 따로 1일 테스트는 없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 스터디 큐는 계속 진행이 돼요. 목요일까지. 대신에 그냥 수원만 30문제씩 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수원만 30문제씩. 수원만 30문제씩 하시면 돼. 가서 저녁에 꼭 그거 30문제 하시고, 내가 맨날 그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문자 보내고 막 하루에 진짜 뭐 한 200통씩 보내는 거야. 단문을 하나도 안 해. 몇 명 빼놓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답노트도 쓰면 사진 보내라니까 보내는 놈은 잘 보내니까 안 보내는 놈도 안 보내고. 그래야 이게 오답까지 돼야 그게 관리가 되는 거지. 오답 영상을 다 들어요? 네. 네. 그럼 오답을 써야지. 자, 선생님 해봐. 속도가 속도 들어갑니다. 아, 쌤 잠깐만요. 페이지 136쪽이에요.
자, 페이지 136쪽에 속도하고 가속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딱 외워가지고 그냥 딱 푸시면 되는 파트인데 그래도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깔아줘야 되니까 속도하고 속력하고 이제 구분 계셔야 됩니다. 고1 때까지는 속도하고 속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뭐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 했기 때문에 뭐 철수가 움직여도 그죠? 오른쪽으로만 가고 뭐 강물이 흘러도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속도나 속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썼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하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나? 승택이 속도 같은 경우 이제 벡터예요. 벡터. 속력은 스칼라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니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는 속력 배운 거예요. 스칼라만. 그래서 지금 미분 배우시면서 이제 얘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속력은요 크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속력은 누구만 존재한다고? 크기만 존재하는 거고요. 벡터는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애야.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그죠? 영어로 하자면 내가 다 어디 갔나? 영어로 하자면 속력은 스피드죠, 스피드. 속력은 스피드고 속도는 V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속도 벨로시티라고 있죠? 스펠링은 생략할게요. V로 시작하고요. 이건 S로 출발해서 다릅니다. 속도는 V로 쓰고요. 속력은 보통 S로 이제 스피드이기 때문에 자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아직 좀 속도가 일단은 그 수직선 상에서만 좌우 운동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니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우측을 플러스로 하면 좌측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게 부호를 반대로 정했잖아. 맞지? 0상이면 0상 몇 도한 플러스고 0하 몇 도한 마이너스고 그런 식으로 방향까지 이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이제 현재 위치예요. 여기가 현재 위치인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이제 부호를 붙인다고. 방향입니다. 방향 부호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붙이면 반대 방향을 누구? 마이너스라고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그죠? 세연이는 우측으로 시속 5km/h로 움직이고 재은이는 왼쪽으로 시속 5km/h로 움직여. 그럼 둘 다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는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속력은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1시간 내에 5km씩 가는 건 똑같다고. 근데 방향이 세연이는 우측으로 가고 재은이는 좌측으로 간단 말이야. 방향이 반대라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 거죠. 그럼 반대 방향은 자연스럽게 누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로 얘기하면 세연이는 플러스 5km고 재은이는 마이너스 5km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 그래서 방향까지 생각하는 게 속도고요. 방향을 무시하고 그냥 빠르기만 얘기하는 게 속력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기로 보통 약속을 합니다. 부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부호를 플러스로만. 현성이는 마스크 못 구했니? 까먹었어요?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고 건강을 위해서. 됐습니까? 결론! 여기 와서 설마 조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속도! 크기하고 방향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속력은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로 바꿔달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누굴 씌워준다? 절대값을 씌워준 게 속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답에서 속도를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시라는 얘기고 속력을 물어보면 무조건 플러스로만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됐지? 우리 많이 그랬냐 그죠? 이거 뭐 나 혼자 찍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여기가 됐지? 속도하고 속력 일단 개념 구분 좀 하시고요. 자, 집중. 그래서 지금 2에서 속도는요.
그 수직선상에서 좌우 운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이과 애들만 배우는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요. 집중. 자, 이 속도를 봐봐. 위치라는 애가 일단 나오는데 이거 봐. 집중. 위치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니네 그 수직선이 하나만 있으면 얘를 무슨 축이라고 놓지? X축이라고 놓잖아. 그럼 나의 위치는 그 수직선상에서 어딘가에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면 걔는 X값이 5라는 얘기잖아. 맞지? 축이 X축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잘 들으세요. 위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X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 X축에서 좌우 운동만 표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속도가 속도에서 위치는 보통 XT라고 나요. T에 대한 함수긴 한데 X값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 아시겠어요? XT. 그러니까 이제 T 대신에 3 들어가서 X3이 되면 뭐야? 3초 후에 내 위치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누가 달라진다고? 내 위치가 달라진다고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속도하고 속력하고는 구분이 됐죠? 그럼 이제 뭘 구분하시면 되냐면 평균 속도하고요 순간 속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배웠던 속도는 무조건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여서 그럼 지금 배우는 미분에서의 속도는 순간 속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또 차이가 난다고 아시겠어요? 평균 속도는 뭐냐면 시간이 예를 들어 5초가 지났어. 그러면 나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그죠? 얼마만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집중. 내가 서울이고요. 이런 배경 지식을 다 깔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얘는 부산이야. 거리가 400km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대. 그럼 나의 속도는 얼마야? 속도. 니들이 고1 때 하던 방법으로 속도 구하면 얼마 나와? 400을 누구로 나눠? 5로 나눠서 속도 얼마 나와? 80km/h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는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속도?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그걸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내 속도가 80km로 쭉 갔으면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니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마스크 끼고 얘기하면 힘들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계속 80km로 갈 수 있어? 뭐 신호등이 막히면은 그죠? 서서 이렇게 속도가 0이 될 때도 있고 맞지? 고속도로 올라탔는데 쓱 보니까 경찰도 없고 그죠? 밟아가지고 한 150km 갈 수도 있고 순간순간마다의 속도는 다르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에서 하는 게 그 순간순간마다의 순간 속도를 체킹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고1 때까지 했던 얘는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거는 그냥 평균 속도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잘 들으세요. 그럼 순간 속도를 어떻게 체킹하냐? 니네 미분계수의 또 다른 말이 뭐야? 미분계수의 또 다른 말. 미분계수의 또 다른 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었지. 맞습니까? 어떤 두 점이 있어. 이 점이 요 놈으로 갈 때 맞아? 평균적으로 변화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맞습니까? 어떤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미분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다고 맞지?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집중. 이게 X축이 이게 Y축인데 이렇게 Y는 fx가 있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놓고 내가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놔볼게. 이해돼? 그럼 요 A하고 B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누구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다 까먹었어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여기 X좌표 A로 놓으시고 여기 X좌표 B로 놓으면 여기 Y좌표 FA로 놓고 여기 Y좌표 누구로 놓으면 FB라고 놓으면 평균 변화율 어찌 구해서 다같이 누구? B-A분의 스터디 큐도 봤잖아. FB 마이너스 누구?
F에 이렇게 표현한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 B라는 점이 요 A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들러붙으면서 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했었단 말이야. 맞지? 이해돼? 그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표현 방법 두 가지 있잖아. 맞지? 그럼 지금 그냥 이 상태로 표현하자면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B가 어디로 가? A로 가면 되잖아. 그럼 C는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야? 요 A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순간 변화를 얘기하게 됐다고. 맞지? 그걸 어떻게 표시했어? 여기에다 프라임 붙여서 F 프라임 넣고 A다 이렇게 표시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근데 똑같아요. 여기 봐. 똑같아. 뭐냐면 이게 이제 T축인 시간축이 되는 거야. 여기가 T축이 무슨 축이 된다고? 시간축이 되고 이게 원점이고 이게 Y축이 T초의 나의 위치인 XT를 의미하는 위치입니다. 이제 위치. 자, X 역할을 T가 하고요. Y값 역할을 XT라는 위치가 Y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Y는 XT라는 위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동의합니까? 그럼 여기 내가 A라고 쓰고 내가 여기 B라고 써. 그럼 이게 뭐야? 시각 T가 누구일 때? A일 때. 아시겠어요? A초든 A분이든 어쨌든 A초라고 하면 A초일 때 나의 위치가 XA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지? 그럼 B일 때 나의 위치는 뭐라고 표현돼? X? B라고 표현되지 않겠냐 이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초일 때 나의 위치, B초일 때 나의 위치,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맞지? 근데 위치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돼. 이제 맞습니까? 내가 A초일 때 위치가 여기 XA만큼 있었는데 B초 후가, 그러니까 이게 B초가 됐을 때 나의 위치는 이제 XB가 됐겠지. 그러면 시간이 B-A초만큼 흘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동안 나의 위치가 XA에서 어디로 변했어? XB로 변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평균 누구라고? 속도라고 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누구 분해? B-A분의 XB-XA 이렇게 구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이게 뭐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 맞습니까?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위치의 변화량. 맞지? 이해돼? 그럼 그냥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의미는 평균 변화율이긴 한데 특별히 그 애를 평균 속도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겠지? 그럼 이제 뭐야? 개념이 똑같아. 그럼 순간 속도는 뭐야? 만약에 A초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씌워가지고 B가 A로 갈 때 B-A분의 누구? XB-XA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 처리한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에다가 극한 처리하시면 순간 속도 된다 이거지. 이걸 그냥 외워서 풀게끔 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이렇게 백인식을 좀 깔아주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게? 어디? 딱 A초라는 시각이라고 하죠. 순간적인 그 시간 얘기할 시각이라고 한다고. 맞지? 시각이 누구일 때? A일 때 거기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맞지? 그거를 누구라고 한다? 순간 속도라고 이름만 따로 붙여줄 뿐이다 이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에서 얘에다 프라임 붙여서 쓰듯이 여기도 얘에다 프라임 붙여서 X 프라임 A다 이렇게 쓰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x값이 a일 때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 그럼 미분해서 x 대신에 a 넣었으면 됐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은 x 이꼴 t죠, t 이꼴 a일 때, 그죠? a 초일 때 거기에서의 순간 속도가 궁금하면 함수가 위치로 표현되어 있는 xt라는 함수니까 그거 미분해서 그 a초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배경기식을 좀 깔아줬는데 결론은 뭐야? 순간은 이제 생략해서 잘 안 씁니다. 속도 얘기하면 다 순간 속도야. 한마디로 순간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서 그때 그 시각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아시겠어요? 즉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순간 변화율 되듯이 위치 미분해서 원하는 시각 집어넣으시면 그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가 된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경기식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심플해.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위치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보통 문제에서도 이제 xt로 표현을 한다고 위치라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위치라는 애를 미분을 하시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그냥 속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a라는 시각을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x'a다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그냥 벨로서티이기 때문에 v로 많이 표시해. 그냥 위치 미분하시면 속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중.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었지? 맞죠? 다시 미분계수가 뭐였다고? 그럼 속도의 의미는 뭐냐? 속도의 의미는 시각 A에서 이거 써놔. 시각 A에서의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각 T에서 내 위치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 궁금해. 그럼 미분해서 그 A라는 시각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애를 별도로 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함수랑 똑같잖아. 함수. x값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 미분해서 a 넣었잖아. t가 a일 때 거기에서의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하시면 미분해서 그 a 넣으면 되는데 그 애를 별도로 속도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거지. 다시 속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시각 a에서의 누구다? 위치의 변화율이요. 자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위치를 봐봐. 위치를 미분하면은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위치의 변화율을 특별히 속도라는 이름으로만 붙여놓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너는 지금 와서 지금 이거 뭐 이해되겠냐? 일단 외우세요. 빨리 앉아. 뭐 이것도 지금 30분이나 느껴. 자 보세요.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은요 가속도라고 한다고. 누구라고 한다고? 가속도. 그래서 얘는 엑셀레이터이기 때문에 A로 많이 표현해요. A로. 그래서 얘는 보통 VT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VT 얘는 보통 AT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XT, VT, AT 이 A라는 거는 그때 물어보는 시각 집어넣는 거니까 일단은 그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T를 넣어서 표현한다고. 136페이지 펴서 승준 이거부터라도 지금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집중. 다시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일단 그냥 외워서 들어가시는 게 편해. 배경지식은 자세히 깔아줬으니까. 그럼 속도의 뜻이 뭐야? 시각 A에서의 누구?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위치를 미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위치를 미분해달라는 뜻이라고. 그럼 속도를 미분한 걸 누구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하지? 그럼 가속도를 뭐라고 얘기하겠어? 시각 누구? A에서의 누구다? 누구의 변화율이 되겠습니까? 속도의 변화율이 되겠죠. 속도의 변화율. 자, 그다음 얘네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그죠? 함수에서는 뭐였어요? 어떤 그래프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 위에서의 누구야?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위치라는 xt라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즉 해봐요. 시각 A에서의 누구? 접선의 누구? 기울기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속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이기 때문에. 그럼 가속도는 뭐겠어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제 어떤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딱 이것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위치를 기본적으로 xt라고 하고 속도를 누구라고 해? vt라고 하고 가속도를 보통 at로 쓴다. t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t가 변수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돼? 속도.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돼요? 속도. 여기가 돼. 속도를 미분하면. 그러면은 속도의 뜻이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 아시겠어요? 누구의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이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뭡니까? 속도의 변화율이죠?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뭡니까? 속도 그래프에서의 누구?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들은 충분히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집중!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쓰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는 도가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누구랑 똑같아져요? 속력이랑 똑같아집니다. 맞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랑 똑같아져. 그 다음에 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좀 이런 거 속도가 0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멈춤이란 단어가 들어가. 그럼 속도가 0인 거 당연히 알겠지. 멈췄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뭘 바꾼다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속도에서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게 부호라 그래서 부호. 속도에서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게 누구라고? 부호. 부호가 플러스면 예를 들어 부호가 플러스일 때 우측으로 가고 있었다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야? 방향을 바꿔서 좌측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잠깐 보세요. 내가 우측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방향을 바꿔서 좌측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잠깐이나마 멈췄다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속도가 0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직 운동이라는 게 있어. 돌멩이나 로켓 같은 거 이제 뭐 위로 이렇게 던졌다가 떨어지는 거. 그때 이런 말이 나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도달했을 때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위로 던질 거 아니야.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예를 들어서 붙인다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말만 다르지 운동방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얼마다? 0이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억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두 놈이 있는데 A와 B가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라는 말이 나와. 아니면 또는 A와 B가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고. A하고 B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뭐야?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게 속도의 부호라 그랬지. 그럼 한 해가 플러스면 다른 한 해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곱한 게 0보다 어때? 작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니들 응용의 천재니까 만약에 같을 때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VA랑 VB랑 곱한 게 0보다 어떻다? 크다로 푸시면 되겠지. 이런 멘트들은 기억을 해놨다가 아 요거 가지고 푸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일단 그래프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야. 니네 442번 봐봐. 요게 미분에서의 속도가 속도고요. 문제 풀면서 이제 조금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니까 적분에서의 속도가 속도는 이걸 거꾸로 하시면 된다고. 근데 다시 좀 거기 442번 보세요. 442번을 쳐다보시면 어디를 출발해서 라는 말이 나오죠? 원점 출발해서 그죠? 원점 출발해서 갑니다.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틀리 하나만 더 해. T는 항상 양수다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돼. 0초에서 요이 땅 출발하시면 1초, 2초, 3초 시간은 항상 양수로 흘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프도 거기 그림처럼 Y축 왼쪽 그래프는 없는 게 정상이야.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니들이 커가지고 타임머신을 개발하면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된 과거로 가는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T는 항상 양수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T는 항상 누구라고요? 엄청 중요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T는 항상 양수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돼. 과거는 묻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까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 T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442번의 그래프를 보시면 거기처럼 그래프가 0초에서 출발해서 맞습니까? 이 왼쪽은 안 그려지고 우측만 그려지는 게 정상이야. 이게 T축이고 여기가 원점이면 0초일 때죠. 그 다음에 위가 XT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야? 그래프가 실례가 안 된다면? XT니까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라고. 맞지? 무슨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내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거든. 맞지? 그럼 이게 위치 그래프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보시면 여기가 1초일 때, 여기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그죠? 돌지마. 여기가 몇 초일 때? 3초. 아니다. 맞지? 여기가 몇 초? 4초. 5초. 6초. 뭐 7초 뭐 이렇게 되어있네. 맞지?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출발하도 원점을 몇 번 지나냐 물어봐. 3번 지난다 물어보지. 거기 T의 범위는 0하고 누구 사이야? 7,
사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요 이 땅에서 0초 후부터 따지는 거니까 여기를 원점을 지난다로 세면 돼안돼?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t가 0초일 때는 그냥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하고 나서부터 원점을 몇 번 지나냐 물어본다고. 그럼 내 위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지나? 2초일 때 나의 위치 0 되는 거지? 그래프 자체가 위치 그래프니까 y값이 0일 때가 나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또 언제 한번 원점 지나? 또 몇 초일 때? 그럼 3번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일 때랑 속도 그래프일 때랑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치죠. 위치. y값이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y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 맞겠지? 2번 보세요. 몇 초의 속도가 최대래? 속도잖아. 속도는 위치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지. 니네 3초일 때 집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최대라는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봐봐. 여기 요 점만 생각해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으로 끝났어? 2번으로 끝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3번 봐. 7초 동안 운동방향 몇 번 바뀐대? 집중. 운동방향을 의미하는 건 속도의 부호지? 여기 봐. 여기서 속도 얼마 나와? 그럼 그거 왼쪽에서 플러스 했다가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뀔 때가 속도가 일단 0일 때라죠.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운동방향 바뀌었지? 플러스 얘는 접선 플러스고 얘는 접선 마이너스니까 한 번 바뀌었죠? 또 여기에서 0이지? 마이너스에서 누구로 또 바뀌었어? 또 한 번 바뀌었지? 0 됐다가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지? 여기도 0 됐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지? 0 됐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총 몇 번 바뀐 거 맞아? 5번 바뀐 거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니까 거기에서의 접선이 속도란 말이야. 맞죠? 그애 부호 가지고 판단하시라. 그 다음 4번 보세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 3초부터 몇 초? 5초까지는 운동방향이 뭐야? 처음 운동방향의 반대래. 맞지? 보기 들어봐. 출발해서 요 땅 처음 움직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양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한 후에 운동방향은 플러스야. 맞습니까? 왜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맞지? 그럼 지금 몇 초에서 몇 초까지 물어봐? 3초에서 5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지.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라고? 마이너스잖아. 그럼 처음은 플러스인데 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뀐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몇 초 후에 속력이야? 속력에다 밑줄 치고 잘 봐야 돼. 3초 후에 속력은 속도 그래프에다 누구 씌운 거라고? 절대값. 그럼 니네 3초 후에 속도가 일단 얼마야? 0이지. 3초 후에 속도가 0이잖아. 그럼 절대값 씌워도 얼마야? 0. 근데 몇 초일 때? 4초일 때 봐. 4초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음이지. 그럼 음에다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는 0인데 여기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누가 더 커? 4초 후에 속력이 더 큰 거 맞지? 그러니까 다 맞고 틀린 건 누구밖에 없어? 2번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444 봐봐. 444 보세요. 444 일단 그래프 이해하는 것부터 하고 문제를 좀 간단히 풀 테니까 444 보세요. 444 444번 거기는 Y축의 XT야 VT야? 여기는 Y축의 VT지. 이거 자체가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거 자체가 속도 그래프라고 잘 보셔야 돼. A 여기는 B 여기가 C 여기가 D
뭐 이렇게 돼 있네. 시간축 t로 잡아 놓으시고. 다음 중 옳은 거 물어봅니다. 집중. 기억 봐. t = a에서의 가속도가 얼마래?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니까 가속도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여기 a초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0이니까 가속도 0인 거?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 니은. 그러니까 여기 y축이 xt냐 vt냐 가지고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니은 a하고 누구 사이? c 사이에서 점 P에 속력은 감소. 여기서 많이 틀려. 속력이 뭐한데? 집중 해봐. 거기 들어봐. A하고 여기 C 사이에서 속력이 감소한다 그러지? 그럼 틀렸어. 속력은 속도에다가 누구 씌운 거라고? 그럼 봐봐. 거기 들어봐. 여기 속도 5, 4, 3 뭐해서 B초일 때 속도 얼마인데? 0. 그럼 5, 4, 3, 2, 1, 0 됐으니까 A초에서 B초까지는 속도가 줄어든 거지. 속력도 줄어든 거야. 근데 B에서 C초 갈 때 봐. 여기 Y값 -1. 그럼 절대값 씌워서 속력은 1이겠지. 그럼 여기 Y값 -2. 그럼 절대값 씌우면 속력은 2잖아. 그럼 여기 B초에서 C초 살 때 속도는 감소지. 근데 속력은 증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냥 맞아 틀려? 틀렸다고. 속력으로 물어봤으니까. 탱탱이 이해돼? 속력으로 물어봤죠. 속력으로. 속력은 속도에다 누구 씌운 거라고? 그럼 여기 y값이 -1이면 여기 y값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절대값 씌우면은 -2에다 절대값 씌우는 게 더 크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한다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하고 누구? B 사이일 때야. B하고 누구? C 사이일 때. 운동 방향 서로 반대다. 맞죠? 운동 방향은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 그래. 속도의 부호가 반대. 그러면 A에서 B초까지는 속도가 양이지? B에서 C초까지는 속도가 음이지? 당연히 운동 방향 바뀐 거?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이 뭐하고 뭘로 가셔야 돼? 기억하고 누구로? 디귿.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승태. 이거 와서 졸고 있지 말고. 이해되세요? 재현이 가능하겠어? 네, 일단 그래프 보는 게 일단 해석이 돼야 되고. 편성 이해됐습니까? 안 된 거 이따 문제풀이 시간 드릴 때 마저 하시고. 집중. 428번 봐. 문제 딱 몇 개만 풀고 그 다음 진행할 테니까. 428번. 오늘은 뭐 따로 1테스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여기 시간 드릴 때 최대한 문제 다 풀고 가. 아까 회의 시간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 났으니까. 428번. 원점 5를 출발해서 밑줄 쳐놔. 그게 요 미분 쪽에서는 그닥 안 중요한데 나중에 접근 쪽, 접근 개념으로 할 때는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해서 밑줄 쳐놓으시고요.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에 T축의 위치 XT가 이거 뭐 어색한 표현 아니죠? XT가 뭐라고 나왔어? 5분의 1에 T의 몇 제곱? T제곱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제곱 나왔고 플러스 몇 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는 걸 골라보래요. 3분의 1. 수학위생 3분의 1. 자, 기억. 1초와 3초의 위치는 같대. 위치를 물어보니까 이 식 자체가 위치잖아. 그러면은 1초의 위치는 뭐라고 쓰면 돼요? 기억? 그렇지. 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초의 위치는 x 얼마? 이게 두 개 똑같은지는 니들이 직접 넣어서 계산해보면 안다 이겁니다. 맞죠? 계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기억은 탈락. 그죠? 다르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가? 니은으로 가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래? 7.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을 줘놓고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네? 그러면은 속도는 위치를 뭐하면 나온다? 속도는 위치를 뭐하면 나와? 미분하면 나오니까 보통 VT라고 쓴다 그랬지. 그럼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나와?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그럼 출발할 때의 속도니까 T 대신에 얼마 넣어달라는 얘기야? 0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출발할 때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V 제곱으로 보는 거였다고. 출발할 때의 속도니까. 출발하자마자 엑셀 웅 밟으면 출발할 때 순간적인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속도가 0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나와? 7이 나오니까 니은은 맞다로 가시면 되겠지. 그냥 디귿 4초 후에 누굴 물어봐? 그럼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뭘 미분해야 나와? 그치? 얘를 미분하면 나와. 얘를 미분하면 여기다 씁시다. AT라고 가속도 AT라고 쓸게요. 얘 미분하시면 뭐 나와? 2T 마이너스 얼마 나와? 4 나오죠? 이거 쏘리 이거 8이다. 이게 8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지? 수학위생. 그럼 디귿은 몇 초를 물어보니까 4초를 물어보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달라는 얘기 T 대신에 4는 얼마 나와? 0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방을 몇 번 바꾼대? 3번. 운동 방향하고 관련된 거는 속도지. 다시 운동 방향하고 관련된 건 누구다? 속도. 그러면 리을은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다는 얘기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몇 초하고 몇 초일 때 0돼요? 1초하고 몇 초일 때? 7초일 때 0 되면서 0 되면 7 나오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왼쪽은 그릴 필요 없다고 항상. 그 운동만 몇 번 바뀌었나 봅시다. 이거 자체가 속도 그래프니까 0초에서 1초까지 플러스지. 1초에서 7초까지 7초 이후엔 다시. 이해돼? 재현이 가능? 그러니까 몇 초일 때 한번 바뀌었어. 1초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지. 몇 번 바뀌어? 3번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건 뭐야? 2번으로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이거 맞지? 그 다음에 431번 이런 거 봐봐. 보너스 문제지 뭐. 431번 P의 위치 줬고요, Q의 위치 줬고요. PQ가 서로 반대 방향 위치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은 첫 번째 P의 속도는 어떻게 돼? 실례가 안 된다면 VPT 내가 쓸게. 미분하시면 뭐 나와? 4t-2 나오고 맞죠? 그 다음 VQT Q의 속도 뭐 나와? 2t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하고 운동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 곱한 게 5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된다 이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들어가? 몇 t? 2t 마이너스 곱하기 4t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작다 동의합니까? 아까 내가 멘트 하나 적어준 거 있죠? 기억하시라고. 그럼 t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들어가요? 누구하고? 2분의 1 사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겁니다. 맞지? 답은 몇 번? 엄마? 왜 없죠? 또 문제 잘못된 거지 뭐. 4t-2 맞고 2t 맞지? 그 뒤에가 8이 아니라 8t로 바꿔봐. 8t로 바꾸면 어떻게 돼? 8. 마이너스 8이 붙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2t-8 곱하기 4t 마이너스 이거 0보다 작다니까 t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답이 몇 번으로 나와? 5, 6 그냥 수정해서 풀었다 생각하세요. 8t가 들어가셔야 되겠네. 자, 그 다음 옆에 걸로 갑니다. 435번 보세요. 435번 몇 번 보시라고? 435번 보세요. 집중. 435번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어요? 1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밑줄 쳐봐. 지금부터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ht 밑줄. ht라는 애가 기준이 어디야? 땅바닥에서부터 높이 잰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식이 뭐라고 나왔어? 타수 높은 것부터 먼저 쓰면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 누구? 플러스 20t 그 다음 더하기 얼마? 15다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t 대신에 0 넣어봐. t 대신에 0 넣으면 얼마 나와? 15. 왜 그래? 15m 위에서 던졌으니까 맞지? 0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15가 나오셔야 돼. 땅 바닥에서부터 재는 거기 때문에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위에 두 줄 쭉 나와 있는 그 말에 대한 그냥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0 넣으면 15 나오니까. 어떤 애들은 여기다 더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미 15가 나오죠? 0초일 때 이미 바닥에서 15m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 위에 있는 말을 다 해석을 해서 식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니들이 여기다 따로 15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0 넣었을 때 15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 거의 밑줄 쳐야 되겠네. 최고 높이 도달.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뭐야? 실례가 안 된다면 속도가 그죠? 속도가 얼마? 다시 속도가 얼마? 0 된다 이거 아닙니까? 속도는 근데 아까 이론서에다 이거 하나 추가시켜. 이론서에다 뭘 추가시키냐면 위치, 높이, 좌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치, 높이, 좌표 다 똑같은 말이야. 위치, 높이, 좌표 다 똑같은 말이라고. 즉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높이라는 이 식이 그냥 위치를 의미하는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야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는 요 HT를 미분하시면 속도 나온다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VT라고 내가 놓겠습니다.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몇 T?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놈이 0이 될 때가 궁금한 거야. 맞죠?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0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몇 초 후야? 2초 후.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2초 후에 누굴 물어봐? 높이 물어봐. 높이. 높이는 HT잖아. 그럼 거기 T 대신에 얼마 넣어달라는 얘기야? 2를 넣어서 계산해달라 이겁니다. 그죠? 답은 누구예요? H2라고. 얼마 나와? 35? 그 다음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439번 풀겠습니다. 439번. 이거 끝나고 439
거기 문제 잘 보세요. 원점을 출발해서 밑줄. 미분 자체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적분 들어갔을 때 적분 쪽에서 중요하다고 아시겠어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오케이?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원점 출발해서 위치를 그냥 x라고 줬네. 뭐라고 줬어? t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누구? 8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줬어. 위치가 t에 대한 몇 차 함수로 줬어? 3차 함수로 주고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누구? 가속도를 물어봐. 맞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가속도는 이 위치식을 몇 번 미분해야 나와? 2번 미분해야 나온다고. 맞지? 그럼 구하겠습니다. VT부터 구할게요. VT는 어떻게 나와요? 3t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가속도 한 번 더 갑시다. AT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나와요? 6t 마이너스 얼마? 16이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맞죠? 한 세트야. 세트.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몇 번 했죠? 속도가 누가 돼야 된다고? 0이 되셔야 된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t 값이 2개 나와야 될 텐데 2차니까 3일 하고 여기 뭘로 가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t 값이 3분의 4 하나 나오고 여기서 t 값이 뭐 하나 나와?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가 몇 번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라는 말을 한 거라고. 그럼 처음으로 0이 될 때는 언제야? 3분의 4일 때죠? 얘가 더 시간이 빠른 거니까.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다? 3분의 몇 초 후? 4초 후에 이놈의 누구를 물어봐?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A라는 가속도의 식에다 t 대신에 얼마를 넣어라? 3분의 4를 넣어서 계산하면 12 빼기 16이니까 답이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거는. 맞지? 이해됐어요? 성주 가능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거기 오늘 배운 거 유형별로 그냥 문제 싹 다 풀어버려 지금. 자, 됐죠? 이 뒷타임에 이제 접근할 때 필요하니까 여기다 좀 씁시다. 위치랑 똑같은 말 뭐 있어? 위치랑 똑같은 말 좀 전에 적어줬는데 높이도 있고 누구도 있어? 좌표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면 외우셔야 돼요. 위치는 보통 누구를 표현한다? xt를 표현한다. 이따가 적분할 때 또 필요하니까 한번 써놓긴 할게요. 그럼 이 위치를 미분하시면 누가 나와? 속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 속도는 보통 누구라고 쓴다? 속도의 의미가 중요해. 속도의 의미가 뭐야? 속도의 의미 뭐야? 그래가지고 엄청 중요해. 위치에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속도를 다시 미분하시면 누가 나와요?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는 누구라고 해요? 지금 딱 외우라고 AT라고 합니다. 맞지? AT의 뜻은 뭐다? 가속도의 뜻은? 그렇지. 저렇게 외우고 있는 게 장땡이야. 속도의 변화 누구? 양을 얘기합니다. 속도의 변화량,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해. 변화율 율 그럼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적분이잖아.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잖아. 이게 거꾸로 하면 이제 된단 말이야. 적분이. 그 다음에 이쪽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였어? 하나 더.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인데
얘 그래프상의 의미는 뭐다?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누구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의 누구? 접선의 기울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셔야 돼. 그 다음 속도가 0이 될 때가 언제 있었어? 멈출 때도. 빨리 얘기해. 속도가 0이 될 때 언제야? 멈출 때랑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랑 방향을 바꿀 때 아시겠어요? 그 세 개 꼭 기억하시고. 두 놈이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를 곱한 게 0보다 작아요. 작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미분에 관련된 속도는 원래 활용 파트가 지금 특강이라 빠져있기 때문에 원래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봐봐요. 요거 하나만 추가시키면 이제 문제 잠깐 소개시켜야 되겠다. 이거. 자, 10초. 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기 이론서에다 따로 하나 적어놔.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반지름이 3이야. 다시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3. 반지름이 초당 1cm씩 증가한답니다. 반지름이 초당 얼마씩 증가해? 1cm씩 증가할 때 5초 후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도형에서의 활용이 빠졌어요, 지금 특강이라. 네, 간단하게 이런 예제 하나 좀 들어줄 테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어놓으시라고. 자, 반지름이 초당 몇 cm씩 변해? 근데 5초 후에 누구의 변화율을 물어봐? 원의 넓이의 변화를 물어본다고. 아시겠어요? 집중. 니네 해봐. 여기 잘 들어. 위치의 변화율을 만약에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위치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깜짝이야. 응? 불길한데? 자, 코로나 걸린 거 아니죠? 자,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다시 누구라고? 위치의 변화율은 이 위치를 뭐 해달라는 뜻이야? 미분해달라는 뜻이라고. 근데 위치를 미분한 애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야, 개념상. 그래서 그걸 특별히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속도. 원래는 위치 변화율이야. 원래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쓰니까 우리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다고. 속도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넓이의 변화율은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위치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뭐 미분해달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되냐면 넓이라는 애를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넓이라는 애를 뭐 해달라는 뜻이라고? 그 5초 후라는 말을 왜 줬겠어요? 니네 3초 후에 속도 물어보면 3초 후에 위치의 변화를 물어보면 미분해서 t 대신에 3 넣었잖아.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지금 넓이의 변화를 물어봐? 5초. 그럼 이거 넓이 미분해서 t 대신에 얼마 넣으라는 얘기야? 5. 5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니들이 할 일은 뭐야? 일단 넓이라는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니들은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t초 후에 넓이를 일단 구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항상 몇 초에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고? t초의 넓이를 항상 구하셔야 돼. 그래야 그 애를 뭐 할 수가 있어? 미분할 수가 있잖아.
위치가 t에 대한 식으로 존재해야 그걸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했잖아. 맞지? 똑같다고.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니까 넓이를 미분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t로 표현된 넓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항상 니들이 t초의 넓이를 식으로 일단 만들어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빠져있다고. 그럼 t초의 반지름 어떻게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처음에 얼마였는데? 초당 1cm 증가하니까 t초의 반지름은 3 더하기 t가 되겠지. 그럼 t초의 넓이를 내가 st라고 한다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t를 제곱한 다음에 이걸 붙여? 파이를 붙여주시면 된다 이거지. 형성이 됐습니까? 그럼 몇 초에 일단 넓이를 구했다? t초의 넓이를 구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된다 이제? 미분해야 되더라.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 되더라. 그럼 얘 미분할 때 뭐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어쨌든 고배 미분 쓰시면 어떻게 돼? S''T라고 하면 미분 쓰면 어떻게 돼? 전개해서 써봐 그냥 몇 T? 2T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여기다 맞죠? 이게 전개하시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파인 상수는 곱해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야. 넓이의 변화율이 S''T라고. 근데 몇 초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T 대신에 얼마 늘어난 얘기야? 5. 그렇지. S'5는 어떻게 나와요? 몇 파이? 16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결론! 위치의 변화율인데 자주 쓰는 거니까 속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고 넓이의 변화율은 특별한 이름은 따로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넓이를 항상 t초 후의 넓이로 표현을 해서 미분 때려달라는 얘기니까 미분해서 t 대신에 5 넣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 맞지?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싹 풀면서 개별 질문합니다. 앞에 숙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끝나고 또 강의 하나 더 찍을 거야.